오빠 새해 복 많이 받고 왔나 보다. 얼굴이 지금 둘 다 지금 빵빵해졌지. 보름달이 떠서 추석도 아닌데. 시청자 여러분 빨리 소원 비세요. 올해는 원금 회복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마음속에 바라시는 소원 모두 다 성취하게끔 소원 비십시오. 보름달 네. 떴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설 잘 보내고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빠 오늘 우리 과외 쉬어가는 시간 가지면 안 돼? 좀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사실 우리가 쉬는 와중에 미국 증시도 큰 폭의 변동성이 있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아침에 좀 변동성이 컸거든. 근데 그리고 나서 뭐랄까 좀 맥이 빠진 느낌이랄까? 사실 나 연휴 휴일증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니 그리고 또 뭐 시장도 간만에 화색도 돌고 그치. 우리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잖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지금 이거래일 연속해서 올라오는 게 얼마 만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되게 뭔가 아쉽다고 해야 되나? 왜? 아쉬움? 반등 그리고 폭이 조금 더 셌으면 좋겠다는 그렇지. 거지. 서운하다는 거지. 어. 왜냐면 우리가 쉬는 와중에 사거래일 동안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로 따지면 뭐 금요일장, 월, 화, 수까지 이 사거래일이거든. 사거래일 동안에 다우지수는 4%가 넘게 그리고 나스닥 7.7% 넘게 올라왔고 MSCI 한국무르 경우에도 3% 넘게 올라왔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우리가 지금 목요일날 녹화를 하고 있잖아. 목요일날 오후 2월 3일. 그렇지. 2월 3일 현재 대략 한 2% 정도 맞아. 코스피 코스닥 올라오고 있으니까 사실 못내 아쉽지. 그리고 그래. 더 개인적으로 짜증이 나는 게 아니 우리가 쉬는 와중에 미국 사거래일 연속해서 올라올 때 나스닥이 하루에 뭐 3%씩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야. 호재는 다 패싱하고 악재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나스닥 선물도 2% 넘게 빠지고 있잖아. 그래. 그래서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이 물량 좀 던지는 것 같기도 싶더라고. 그렇지. 그리고 특히나 이런 메타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1분기 가이던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면서 시간 외에서 20% 넘게 빠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오히려 호재는 패싱하고 악재에 노출이 되는 이런 부분이니까 타이밍이 참 공교롭다고 해야 되나? 시장이 한 화요일만 열었어도 좀 좋았겠다. 화요일이나 하다못해 어제만 열렸어도 아니면 메타가 실적 발표를 다음 주나 내일만 했어도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고 해야 되나? 딱 그런 장이야. 그래. 오늘은. 근데 우리 이제 쉴 때 쉬더라도 좀 보람차게 사람이 쉬어야 하잖아. 그래서 그동안은 모빌리티 종목들 살펴보느라 정신이 없었다면 오늘은 시장 전망해보고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냥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 오늘은 그냥 준비 안 했다는 거지? 아니야. 그냥 막 던지는 거지 오늘? 준비를 얼마나 많이 그치. 했는데. 준비는 했지. 근데 2장이지 지금. 글자가 빼곡하죠? 빼곡하죠. 자, 일단 설 동안 오빠가 이제 미국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있었다고 살짝 언급을 했잖아. 혹시 이거를 바닥 징후라고도 볼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이 한 무릎 밑에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지금 발바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과매도 구간인 거 맞고 그 다음에 무릎 밑은 맞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단기 저점을 잡아주는 신호 3가지를 보고 있어. 사실은 내가 구독 서비스에서 행리만을 통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포인트인데 그걸 말을 하자면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면 지수 고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10% 넘게 빠졌다 지수가. 근데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 코스닥은 그 1월 한 달 동안에 15%가 넘게 빠졌고 코스피는 10%가 넘게 빠졌어. 저점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는 약 13%, 코스닥이 20%야.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1번 지수 고점 대비해서 10% 넘게 단기간에 빠졌다. 1번이고 두 번째 반대 매매가 출회가 되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노출이 된다. 그리고 하나가 인간 지표인데 거래소에서 이제 전광판을 보면서 사람들이 뒷목을 잡고 있다든지 한숨을 푹 쉬면서 뒷짐 지고 있다든지 막 뭐 고개를 숙이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기사 이런 사진 보고 오빠 체감하는 그렇지. 거야? 이런 기사 사진이 연속해서 나올 때 그럴 때가 저점을 좀 잡아가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더라고. 요거는 전문가의 감이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 감각적인 부분이야. 근데 지금은 논리적인 부분은 안 먹혀.
왜냐하면 패닉셀링, 공포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인간 지표, 휴먼 인덱스라고 하잖아. HI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빠르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이런 반대 매매, 담보 부족,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그 인간 지표들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언론상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한다. 이게 두 번째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신용 잔고가 얼마만큼 털리는지. 과거에 통계적으로 보면 단기 저점을 찍어줬을 때는 신용 잔고가 하루에 4천억에서 6천억 사이 한꺼번에 털렸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B2, 레버리지를 통해서 쌓아놓고 있었던 신용이 사실은 1월 초 중순까지도 오히려 올라갔었어. 보통 연초에 23조였거든. 근데 그게 1월 중순까지 23조 8천억까지 오히려 올라갔단 말이야. 시장 안 좋을 때마다 시장 안 좋을 때 줍줍했네, 오히려 신용 줍줍을 했던 써서. 거지. 계속 개인들이 신용을 써서 줍줍을 했는데 그게 참다가 1월 말부터 털리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23조 8천억에서 점점점 떨어지는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보면 한 몇백억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이게 지지난주부터 이제 500억에서 1000억 사이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다가 드디어 지난주에 이게 1000억에서 2000억 떨어졌고 드디어 5천억이 하루에 한꺼번에 털렸어. 지난주 D 플러스 2결제니까 이틀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체크를 했었을 때가 5천억이 털렸거든. 5천억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까 말했잖아. 단기 저점이 신용잔고가 4천억에서 6천억 한꺼번에 털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참다가 드디어 못 참고 이런 부분 자체가 크게 털리기 시작을 했었고 5천억이 털렸고 오늘 내가 HTS 통해 가지고 수기로 집계를 해보니까 약 3,30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털렸더라고. 그런 부분을 보면 이틀 만에 5,200억이 3,300억이니까 8,500억 정도가 신용잔고가 출회가 되었거든. 그런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비트로 쌓아놓았었던 신용장체도 지금은 털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저점, 바닥 이런 부분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과매도 구간에서 패닉셀링과 그동안의 비트로서 버티고 있었던 물량 자체도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구나. 그러면 지금은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을 사야 되는 시기가 가까운 쪽인 거지. 지금 격언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 두려움을 사서 희망을 판다. 지금은 좀 두려움을 사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지금이 바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재능이 있었으면 나 어디로 가야 된다? 작두 타러, 칼 타러 가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이지. 그렇구나. 오빠가 보는 지표를 우리 채널을 통해서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 세 가지 내가 세 가지. 힌트 얻어갔어. 하나는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하고 저점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이거 좀 체크하는 거 같고. 일단 고점 대비 단기적으로 10% 이상, 지수가 10%면 여기구나.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오케이. 부분이고 그게 2배 이상 밀렸던 부분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전문가의 직감, 그러면서 이제 인간 지표, 반대 매매 이런 부분이 많이 출회가 되기 시작을 했다. 그다음에 휴먼 인덱스들이 출현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용 잔고가 이렇게 체크를 하구나. 통상적으로 이제 한 4천억에서 6천억 사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과거에는 단기 저점을 좀 잡아주더라. 근데 이번에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 나왔다. 그리고 이제 월, 화, 수 쉬었다가 오늘 목요일인데 집계해보니까 한 3,300억 정도 추가적으로 잡히는 거 보니까 지금 이게 바닥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무릎 밑에까지는 좀 온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떨어졌을 때 이게 무릎인지 이 부분 자체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떨어졌을 때 무릎과 똑같은 무릎이라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칼날 속에서 무릎과 바닥을 찍고 발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면서 무릎 똑같은 무릎이지만 위치 에너지가 완전히 틀린 거잖아. 오이 명언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 에너지와 그리고 무릎과 무릎에서 다시 무릎 왔었을 때 이 시차를 모르잖아.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놓게 된다면 지금이 무릎 미친 것 같은데 떨어지는 구간인데 이런 부분 자체가 장기 저점을 찍고 빠르게 또 올라오는 무릎인지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 사이의 무릎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거지. 알았어.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오빠가 강한 매수 사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아이디어를 두려움을 줬어. 사는 시기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욕심을 부려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 오빠가 내가 알기로는 1월 4일부터 주식 비중 줄였던 걸 알거든. 맞아. 그러면 설 연휴 이후에는 주식 비중 혹시 조금씩 늘릴 거야? 사실 행리마에서 내가 금요일 날 얘기를 했어. 어차피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구독자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행리마에서 금요일 날 제목이 뭐였냐면
두려움을 사고 희망을 판다였어. 야. 그러면서 지금은 좀 물리더라도 우리가 좀 두려움을 사봐야 되는 시기고 최소한 코라도 걸어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 금요일날 오전에 정확하게. 어차피 그거는 다 VOD 자료가 다 남아있으니까 얘기를 했었고 오늘도 그와 관련돼서 좀 얘기를 했지. 그럼 그리고- 어디다 코를 거는지는 우리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좀 남겨두고 오케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 밑장 다 해자는 거지 지금. 밑장 다 까고 내 패 다 지금 오픈을 하라는 거지 지금. 아니야, 쏟아 부어줘. 사실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 내가 가장 많이 준비를 했던 게 아마 트레이드 스터디를 통해서 노출이 될 건데 내 첫 기술적 분석 강의, 우와. 특강 이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어. 시장이 힘들고 어렵잖아. 힘들고 어려울 때 좀 힘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인드와 투자 원칙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을 했잖아. 두려움을 사는 시기라고. 두려움을 살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내 무기를 가지고 여기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제 이거 자체가 오픈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나도 공부를 한번 보면 좋을 과외 것 시간 같아요. 이후에 자습을 해야겠다. 특강이니까 오케이. 한 3시간 정도 준비를 해봤거든. 그래서 한번 그 부분 같은 경우에 한번 꼭 보면 좋을 것 같아. 거기에 보면 앞서 말했던 이런 부분 투자 원칙과 그리고 나만의 무기 그리고 이런 나만의 무기를 가졌을 때 또 내가 바라보는 첫 번째 기술적 분석 난 그동안의 기술적 분석 얘기는 나 거의 처음 한 적이 들었어. 없잖아. 그렇잖아. 그 한경 방송에서도 오빠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뭐 알려줘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다양하니까 말을 좀 아끼는 것 같았는데 세상에 기술적 분석? 그치. 내가 박창윤 바라보는 이제 오빠의?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내가 시장을 바라보는 나만의 필터 혹은 우와. 윈도우 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기회 되면 한번 꼭 봐봐.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나 과외 하나 더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 부분 봤으면 좋겠어. 그래. 그러면 우리 이제 모빌리티 관련주들도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이 2월 3일이야. 근데 그 흐름만 봤을 때 자동차 대표주들보다 그동안 더 많이 빠졌었던 2차전지 대표주, 2차전지 소재주들의 낙폭 과대했다는 반등일까? 더 세게 나오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2월에는 미워도 2차전지주 다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 일단은 기술적 반등은 가능할 것 같다.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는 영역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드디어 상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 초기 오버행, 잠재적 매도 물량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일정 부분 출회가 되는 가운데 사실 뭐 잠재적 매도 물량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유통 주식수 대략 한 8% 정도 그 부분 같은 경우가 공모 이 부분이 청약이 나왔었던 부분이고 그거 외에는 사실 출회가 될 게 없기 때문에 오버행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 하지만 이런 상장 초기에는 수급적인 이런 부담 때문에 일정 부분 펀더멘털보다는 수급적인 흐름 자체가 나타나기 마련이고 특히나 2월 15일 날 MSCI 편입 그리고 3월 달에 3월 9일인가? 3월 11일 날 이제 코스피 200 정기 특례 편입 이런 부분 자체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반영을 했었을 때 약 2조 원 정도 패시브 자금 유입 자체가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로 인해서 이제 2월 달에 이러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가운데 2차 전지주 어느 정도 비워져 놓은 바스켓을 다시 채워놓은 흐름 자체가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부분 자체가 우리가 1차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 수급적인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는 4분기 실적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사업보고서 발표를 하기 전에 재무제표를 확정을 지어야 되잖아. 사업년도 2021년 그러니까 사업년도 재무제표를 확정을 짓는 데 있어서 4분기 실적과 21년도 토탈 실적 이런 부분이 이제 2월 달에 발표가 되기 시작을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실적 이런 부분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점검을 해봐야 되고 최근에 실적 시즌의 특징이 뭐냐면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한 이런 모습이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일정 부분 상대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메타의 그치 페이스북 사명을 변경했지 메타로 이 메타의 실적 발표 즉 적당한 실적 자체가 나오면 그래 알겠어. 근데 조금이라도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나오면 미국 증시에서도 이런 대형 기술주가 무려 20%가 넘게 빠지는 모습이 지난주에는 넷플릭스, 이번 주에는 메타
이렇게 우리가 각각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국내 증시도 그럴 수 마찬가지로 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거지. 사실 그동안의 4분기 실적은 그냥 패스였어. 왜냐하면 보통 1, 2월 달 정도 되면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잖아. 그러면 4분기 실적은 2021년 4분기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야. 가격이 선반영이 되었단 말이야. 그리고 연초 되면 올해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난 실적보다는 올해 1분기 실적과 그리고 올해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기 마련인데 최근엔 그러한 기대감 자체가 많이 희석이 되는 가운데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금은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챙겨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앞서 두 가지 수급 그 다음에 실적 이 부분이 2차전지 관련해서 봐야 될 포인트이고 세 번째 오가석을 구분하는 가운데 그러면 이러한 부분과 맞물려 가지고 2차전지 밸류가 상당히 높단 말이야. 이런 부분 관련되어 가지고 얼마나 시장에서 좀 뭐랄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변수가 되게 복잡해 이게. 그러니까 2차전지가 하나의 주도 섹터로서 작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올라갔을 때는 뭐를 사도 다 먹는 장이었다면 지금은 확실하게 2차전지 안에서도 오가석을 구분을 해가지고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추려야 되는 장이야. 그러니까 2차전지라고 무조건 먹는 장이 아니란 말이야. 그게 어려워. 예를 들어서 2차전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SKI 테크놀로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추가적인 앞서 오버행, 잠재적인 매도 물량 이 부분 자체가 계속 수혜가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2대 주주가 조합이란 말이야. 이 부분이 또 2월 중순에 또 물량 자체가 출회가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어. 주가 좀 흔들릴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2차전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 좀 부담스럽고 오히려 최근에 실적이라든지 리포트를 보면 첨보 같은 경우에는 LIPF6G 전해액에 들어가는 전해질 첨가제 이 부분 같은 경우 가격 자체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중국 쪽에서 이 부분은 실적 기대치 자체를 좀 충족시킬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장에서 관건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었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LG 화학의 롤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LG 화학 어떻게 봐? 나 LG 화학 이제 그 핵심을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넘겨줬잖아. 그 나머지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빠가 예전에도 설명했잖아. 그 나머지도 충분하게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신사업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 사업을 그쪽으로 좀 막 밀어주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가지고 뭐 미래 기대감도 나쁘진 않아. 그래서 나는 LG화학 별로 그렇게 큰 타격 없지 않을까. 오늘도 이렇게 반등하잖아 LG화학. 그러니까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한 이후에 여타 2차전지 소재보다는 LG화학 같은 경우가 좀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야. 우리가 지난주에도 점검을 해봤었던 것 같은데 LG화학의 포인트는 1번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81%를 가지고 있다. 그랬었을 때 이 지분 가치를 얼마만큼 인정을 해줄 것이냐.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냥 러프하게 보자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100조다. 그러면 81%니까 이론가가 81조 원이잖아. 근데 당장 LG 화학이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다 팔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할인을 해줄 거란 말이야. 상장사의 경우 50%의 지분 가치만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81조 원의 절반이니까 40조 5천억. 그 지분 가치를 인정을 해줄 것인가. 그러면 LG 화학은 최소한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40조 5천억은 깔고 가는 거잖아. 근데 과거에 이런 SK 케미칼과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그 지주사와 사업회사 이런 부분 할인율을 보면 50%를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30% 자체도 인정을 안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괴리 자체를 얼마만큼 극복을 할 것인가. 두 번째, 종합 배터리 셀 업체는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넘어갔지만 넘겨주고 나서 2차전지 소재, 즉 양극재와 전구체 그리고 여타 관련된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할 때 2차전지 소재로서 가치를 얼마만큼 인정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본업. 그러니까 화학도 있고 그리고 의약도 그렇지, 있고. 생명과학 인수를 통한 백신, 의약품도 있고 이런 부분 가치를 얼마만큼 인정을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 자체가 LG 화학이 지금 놓여 있는 관건이기 때문에 LG 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오히려 좀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 2월 달에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지만 오히려 우와. 이런 쪽에서
아 진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 자체를 좀 받고 있어. 왜냐하면 여타 2차 전지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보다는 LG 화학이 좀 더 프레시하고 그동안에 워낙 많이 빠졌잖아.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알았어.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게. 2차 전지는 2월 달에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를 염두를 해둬야 될 게 1. 패시브 자금 같은 수급적인 요소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2. 수급. 실적 얘기를 했고, 3. 그동안 고밸류에이션을 작년에는 시장이 그대로 뭐 인정을 해주고 뭐 미래 기대감 끌어다 쓸 수 있지라고 오케이를 해줬는데 그걸 올해도 인정을 해줄지는 우리 놓고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의외로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에 다크호스로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말이지 내가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은 스스로 공부하기 싫고 힘든 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오빠 그냥 정답지를 베끼면 어떨까라는 조금 양아치 같은 생각을 했는데 오빠가 생각하는 우리 방송인으로서 그래도 그건 좀 구분을 하자. 베끼면 안 양아치라니. 되지. 양아치라니. 아니, 스스로 좀 양심에 걸리더라고. 우리 방송 용어로 좀 순환하면 양스럽다고 표현하잖아 우리가. 오늘 혹은 양군이라든지 양스럽다 뭐 죄송합니다 이거 뭐 그 성을 가지고 비하하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양스럽다라고 표현을 하자. 그냥. 알았어. 내가 많이 내려놔서 지금. 아무튼 오빠가 생각하는 설 이후 유망주도 좋고 유망 섹터도 좋은데 LG화학은 그냥 곁다리로 얘기한 거였지? 2차 전지 안에서 다코스. 아니야. 일단 다 포함해서. 나눠서 얘기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첨보? LG화학 첨보? LG화학 첨보? 오케이. 이 정도가 그래도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서만 보게 된다면. 그리고 4분기 실적에서도 만약에 운수 장비 업종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보고 완성차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현대 글로비스 정도? 오케이. 4분기 실적에서도 현대차, 기아 미스했지만 현대 글로비스는 충족을 했거든. 그런 부분 체크. 그리고 이게 산업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면 어려운 게 지금 보면 이거 같아. 코스닥이 저점 기준으로 보면 약 20%가 빠졌어. 1월 달에 한 달 동안에. 그러면 웬만한 종목들 보니까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 그 다음에 엔터 콘텐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기본 20%에서 50%까지 빠졌더라고. 집계를 해보니까. 심지어 에코프로 경우에도 1월 한 달 동안에 44%가 넘게 빠졌어. 에코프로 BM도 많이 빠졌기도 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1번은 앞에서 말했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갈래일 것 같아. 1번은 낙폭 과대주들. 1월 달에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1번부터 100번까지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낙폭 과대주들 1번 정리를 하고 2번은 낙폭 과대주들 중에서 4분기 실적과 그리고 올해 실적 이런 부분 자체가 추정치 자체가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별로 옥가석을 구분을 해서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아. 그 안에서.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포인트 2월달. 그러니까 2월달 바쁘겠다. 2월달에는 하나의 종목이라든지 하나의 주도 섹터 주도주 이런 부분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야. 왜냐하면 눈치 봐야 될 상황 자체가 너무나 많아. 1번은 눈치 봐야 될 게 앞서 4분기 실적. 행여라도 만약에 폭탄 밟으면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봤었지. 우리나라 4분기 실적에서도 특히 화학주, 대한유화, 효성화학 적자로 전환하면서 둘 다 10% 넘게 둘 다 급락을 해버렸어. 당일날 발표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실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멘텀 공백 상황 속에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지금 사상 최초로 2만 명이 넘어갔잖아. 코로나 수혜주가 다시 힘을 얻을 줄이야.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올라오는데 시장이 흔들릴 때는 일부 테마라든지 기대감 있는 이런 종목들 코로나19 관련된 테마라든지 이런 쪽이 올라오거든. 물론 휴마시스라든지 SD 바이오센서 숫자 잘 나오겠지. 진단키트 뭐 이런 그 품절 사태 이런 부분도 나오니까. 그렇지만 결국 이런 종목들이 계속 시장을 주도하기는 어렵다는 것 자체를 그동안에 우리가 2년여 동안 봐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오미크론이 얼마만큼 확산이 되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사상 최초로 2만 명 넘어갔는데 뭐 이달 말에 10만 명까지도 얘기하고 있어. 하루 확진자. 진짜 어이가 없다. 그렇지. 하루 확진자 10만 명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리고 2월 달에 이런 부분을 넘어서고 나서 끝이 아니야. 3월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있지? 대선도 있지. 3월 9일 날 대선 있고 그다음에 또 3월 달 가장 중요한 FOMC. 금리 인상 가능성 점쳐지더라고. 3월 중순 말 FOMC 있고 금리 인상은 당연한 거고. 그렇지. 다행히 우리가 6번이냐, 5번이냐. 그러다가 지금은 4번으로 다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FOMC 넘어서고 나면 또 3월 있어? 말에 또 있어. 뭐야? 가장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거. 그래? 감사보고서 시지. 주총 감사보고서 시지. 코스닥 종목 상패주의보. 상패주의보 이런 부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상황 자체가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내가 주도주의입니다. 내가 주도 섹터입니다 하면서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워. 그러한 부분이니까 사람들이 지금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래 1월달 폭탄 맞은 거 인정. 그러면 2월달에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정 부분의 기술적 반등을 염두에 두고 좀 짧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매매를 해보자. 그리고 3월달에 2월부터 3월달까지 거쳐야 가야 될 불확실성 자체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주가 좀 반영이 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자. 이런 부분으로서 우리가 시장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 길게 돌아왔는데 그렇게 보면 질문을 줬던 것처럼 설 연휴 이후에 바라보게 될 주도 섹터, 주도주 이런 부분을 이게 주도 섹터예요. 이게 주도주예요. 한마디로 말하기 힘든 거지. 지금으로서는. 모른다. 모른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이 과정을 다 설명 들었으니까 모른다라고 답을 나와도 이제 이해하실 거야. 모른데 그러면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대해서 2월 달은 반등을 먹는 장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낙폭과대주. 1번 낙폭과대주. 낙폭과대 1번부터 100번까지. 체크를 해본다면 이거는 그냥 기술적으로 HTS 좀만 활용을 하더라도 5분이면 체크 가능하고 이미 구독 서비스 하시는 분들께는 그걸 올려드렸어. 연휴 기간 동안에. 트레이드 스터디 가면 배울 수 볼 있는 수 거야? 있어. 트레이드 스터디에서 다 볼 수는 없지만 구독자분들은 이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리를 해놨어. 그러니까 얼마만큼 빠졌다 1월 한 달 동안에 그리고 최근 분기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얼마다. 그리고 최근 분기 실적은 얼마고 밸류에이션은 얼마다. 그 부분 자체를 점검을 해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거 보시면 좋겠고 그걸 체크하는 가운데 실적 그리고 밸류 이런 부분을 차별화되는 종목으로 좀 압축 대응을 해가지고 그 종목을 내 워치리스트에 올려놓고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는 두려움을 사는 시기라고 했잖아. 일정 부분 콜을 걸어놓은 이후에 내 본대를 투입할 시기 자체를 계속해서 노리는 거지. 2월 달에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 일단은 웅크리면서 생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살 길을 모색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지.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새 학기 전에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선생님들이 입시 공부할 때 얘기를 했잖아.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 뭐 겨울도 아니고 봄도 아니고 3월부터 이제 이어지는 장세에서 많이 이렇게 수익 보고 싶으면 공부를 많이 하고 오빠 말처럼 그 2가지 포인트 염두하면서 내 인생 종목 만드는 시간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지금은 겨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시장으로 놓고 보면 땡땡 얼어있는 상황에서 이제 밭도 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에 이제 뭐 이런 씨앗 같은 거 뿌리면서 이제 다가올 봄을 준비를 해야지. 그것도 안 해놓고 나중에 봄이 왔는데 그때 가가지고 이제 뒤늦게 씨앗 뿌리고 이거 하기에는 늦는다는 거지. 달아도 안 돼. 달아도 안 돼. 늦으면. 그러니까 미리 지금 이런 것들을 비닐하우스가 되었던 좀 따뜻한 장소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다가오는 봄에 그런 부분을 이제 바로 모도 심고 바로 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는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증시에 있어서도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매 맞기 전에 제일 두려운 것 같아. 3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10월부터 시장에서 영업이익 추정치 자체가 좀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작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순수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연초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잖아. 흔들리는 양상 속에서 이제 시장이 다 같이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졌지만 나중에 이제 결국 이러한 흐름을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시장이 올라올 때는 새로운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나오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물밑에서 지금 계속해서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과외 쉬어가기 잘한 것 같아. 사실은 지금은 뭐 현대차, 기아, 그리고 뭐 LG 에너지솔루션, LG 화학 뭐 이런 개별적인 이런 종목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그 방향성과 맞춰서 내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서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사실 내가 가치 투자자 그러니까 앞으로 뭐 3년이던 5년이던 회사의 실적과 향후 방향성 비전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매일매일 시장과 계속해서 호흡하는 이런 다수 트레이더나 아니면 나는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매일 시장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무늬만 가치 투자자라면 지금은 시장에서 말 그대로 다가올 봄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리고 지금은 두려움을 좀 사야 되는 좀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오빠 덕분에 너무 든든했던 오늘인 것 같아. 이거 바탕으로 2월 시장 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또 용기 얻고 다음 주에 더 좋은 과외 부탁하면서 우리 인사 나누자. 오늘도 고마웠어요. 안녕.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할까? 또? 그래도 그래 맨날 뭐 연초니까 받는 게 그래도 좋으니까. 지금은 2월 달이지만 내 마음속의 1월 1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니야. 이제 설 연이 지났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이민년 새해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2월 2일이었지 설날이. 그러니까 2월 2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새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는 뭐랄까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얘기가 있잖아. 적절한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첫 끝발이 개끝발이란 말처럼 올해 얼마나 잘 풀리려고 그래. 우리가 힘든 이 허들 자체를 넘은 거니까 이제 2월 2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새해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좋은 복 기운 많이 받으시라고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럼 인사.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고 화이팅하고 끝내자.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이팅!